저는 굉장히 소위 말하면 임프레시브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경이롭고 감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저는 평생 동안 이 면역 백신 연구를 하면서 이 동물 모델 연구라고 하는 걸 많이 해요. 아까 회장님은 그런 연구를 지금 안 하시죠. 제가 볼 때는 해모임에 대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은 상당한 수준의 연구 결과예요. 그게 어려워서 하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상 그거는 굉장히 면역 증강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어디가 있어? 없어요. 제가 백신 연구도 오래 했습니다만 보통 3편 내지 5편 하면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제가 그 전문가로서 이걸 높게 살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노화. 우리가 이제 이 동물 모델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요. 젊은 동물 개체하고 나이가 든 동물 개체하고 차이를 보니까 딱 이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못 미치는 상태에 제일 중요되는 게 NK 세포, 그 다음에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특이한 또 사이토카인인데, 이게 레벨이 떨어지는 게 확인돼 있어요. 여기에 해모임을 주니까 나이 든 개체에서 이와 같은 것이 극복이 되더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면역이 많이 노화가 됐는데 잔류된 선천면역 세포가 남아있으면은 해모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선천면역의 활성화와 맞춤형 면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제가 나름대로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고, 근데 방사선 치료 때 이제 해모임의 역할인데, 암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암 크기를 줄이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요새도 방사선 치료는 중단할 수가 없이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이때 암은 치료될 수 있지만, 암은 억제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조직이나 기관이 손상을 받아요. 특히 골수, 우리 혈액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그렇죠? 비장, 간, 이런 것들이 같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요새는 선택적으로 그 부위만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추세로 가긴 하지만, 역시 그래도 정상적인 조직에 영향을 주죠. 해모임을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어떤 유해한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지고 회복력이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골수에서 이 주구적으로 죽는 그런 아포토시스라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면서 빨리 회복이 되고 비장세포가 정상적으로 면역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NK셀이 정상으로 된다 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증명하는 거를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확실한 근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이런 반복 재현 검사로서, 연구로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항암제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회장님도 그 말씀 하시대요.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암을 치료하는 약제 맞아요. 그렇지만 정상 조직이나 세포도 손상을 받아요. 그럴 때 항암요법을 할 때는 면담하면 대개는 항암에 대한 부작용과 또 치료 효과를 같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때 해모임을 같이 우리가 이제 악성 종양인 멜라노마, 그러니까 흑색종이랑 피부암을 갖다가 모델을 주로 했는데, 같이 항암제하고 한 거하고 항암제만 준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병행요법을 한 경우에 치료 효과와 부작용 개선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역시 3회에 걸쳐서 입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항암요법을 했을 때 치료 효과를 더 개선시켜주고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획기적인 얘기인데, 저한테 이제 많은 소아암 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는 얘기하지만 처방은 못해요. 면역 증강제는 전 세계적으로 임상 연구한 게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못해요.
아까 그 다 개별적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면역 치료제, 면역 증강제를 임상을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거 인비보 모델, 지금 동물 실험 모델로 어떠한 제대로 된 모델을 해서 재현을 시켜주는 게 가장 과학적인 근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해모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현을 자꾸 시켜서 그 내용을 입증시킨 거예요. 염증에 대한 것도 호흡기 염증, 소화기 염증, 그 다음에 알레르기에 염증을 갖다가 다 증명을 했어요. 염증을 유발시키는 유발인자를 다 줄여서 염증이 완화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과해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이게 면역의 이제 소위 말하면 균형인데, 면역을 잘 균형을 맞춰줬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되살아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이제 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거든요. 인슐린 분비 세포가 이제 많이 지쳤다고요. 이게 들어가니까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돼서 그 세포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면 모델 만든 연구에서 확인이 됐고, 골수에서 또 이 선천면역 세포가 이제 유래된 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역할이 면역 조절과 증강을 제일 잘해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효과를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노인네들한테서 기저질환한테서 남아있는 선천면역 세포를 해모힘은 활성화시켜주고 맞춤형 T림프구까지 연결해줄 수 있다. 방사선과 항암제에 있어서 같이 복용을 하거나 치료를 해주면은 넣어주면은 거기에 대한 개선 효과, 회복 효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현실이 감소해지더라. 염증의 상당히 완화 효과를 여러 군데서 보고, 면역 조절 및 그다음 완화가 증강이 다 되더라 하는 게 이제 내용인데, 두 가지만 제가 여기서 또 보태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다 분석하고 18편 논문을 보면은 전문가인 저 입장에서 볼 때 딱 한 가지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잔류 선천 면역 세포를 해모임이 활성화시키고, 그거로 인해서 면역이 유지가 되면서 맞춤형 T림프의 소위 말하면 면역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다 갖고 있다. 18편 논문이. 그리고 대부분 이런 연구를 할 때는 그 제품의 성분을 갖고 얘기해요. 주성분. 근데 이 해모임은 그대로 그 제품을 갖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걸 갖다 반복해서 재현했다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우리 그 전문 용어로 하면은 과학 기반, 근거 기반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Scientific Evidence-Based Product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과학 근거 기반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무에 대한 것이 뭐 그냥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이와 같은 많은 연구 모델 스타디를 통해서 반복한 재현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거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 한약 중에 고약이라고 부르는 약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약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약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약들을 이 고로 만들어요. 이 고로 만드는 과정, 경옥고도 고약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의스를 수십 건을 뒤져봐도 이 고약을 만드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졸여서 고약을 만든다. 아, 그래요? 예, 아니면 꿀을 넣어서 고약을 만든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경옥고는 아주 그 디테일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약을 만드는 동안에 다구리 소리나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라고 했어요. 아, 그래. 한방 3대 명약 중에 하나라고 널리 알려진 경옥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은 경옥고란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김건영 원장님, 이 경옥고, 이게 어떤 약인가요? 경옥고의 설명을 드리면은, 경옥고는 조선시대 최고의 의서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보면 가장 처음으로 수록된 약입니다. 시기적으로 최초로 수록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동의보감에 수록된 수많은 처방 중에서 책의 가장 앞머리에 나오는 처방으로 동의보감 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내경편의 신형입니다. 그중 성을 기르고 목숨을 연장하는
약과 음식에 가장 앞서 소개된 약이 바로 경옥고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옥고는 정을 채워주고 술을 보하며 진기를 고르게 하고 양성하며 노인을 다시 젊어지게 한다. 모든 손상된 것을 보하고 여러 병을 없애 신이 충족하게 되며 오장의 기가 차서 넘치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빠진 이가 다시 생기고 걸어다니는 것이 알이 달리는 것과 같아진다. 하루에 여러 번 먹으면 종일 배고프거나 갈증이 없는 등 그 효과를 이루다 말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시대적으로 좀 과한 게 있지만은 그만큼 명약이다 이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승정원 일기에는 무려 358번의 경옥고 처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조에게 무려 251회가 처방되었습니다. 경옥고가 영조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네네. 한약에는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정철종 이사님께서 경옥고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제가 이제 보약이라는 관점에서 경옥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약 좋습니다. 이게 동의보감에 보면은 경옥고는 기본적으로 장수하는 약이고,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약이고, 노체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노체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손상돼서 몸이 쇠약해지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네. 이제 앞서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옥고가 정을 채워주는 약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의학에서 건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선천지정이라는 게 있고요. 네.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후천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천지정하고 후천지정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의 원료 같은 거예요. 네네. 이게 물질적인 기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몸을 성장 발육시키고 체격도 만들고 이 뇌도 발달시키고 네.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게 그 생식 기능, 자손을 번식하는 이런 성적인 기능도 충만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선천지정은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이게 계속 쓰기만 해요. 그러니까 고갈되는 거죠. 네네.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후천지정이 이제 우리가 몸을 이게 후천지정을 만들어서 이 선천지정을 보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타고난 사람도 막 써버리면 빨리 고갈돼 버릴 거고, 그렇죠. 적게 타고난 사람도 잘 쓰면 오래 갈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후천지정이 좀 중요한 면이 있어요. 이 경옥고가 좋은 약인 것이 이 후천지정을 조례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의보감에 27년을 먹으면 300살을 살고, 뭐 64년을 먹으면 500살을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과장된 표현이 맞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64년을 먹는다는 건 평생을 먹는다는 의미죠. 네. 어른이 돼서 27년을 먹어도 오래 살게 해주는데 어릴 때부터 먹으면 훨씬 좋다. 그래서 이 경옥고가 그렇게 명약이고 뭐 황제가 먹는 약이고 조선의 그 왕가에서 먹는 보약이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혹시 현대의학적으로 경옥고의 우수성이나 이 확인된 실험이나 어디 연구 결과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한약이나 한약재를 연구해서 기능성 소재나 이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거든요. 최근 저희 연구소에서 이 경옥고와 경옥고의 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제법 많이 했어요. 네네.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옥고나 이 경옥고 배합을 활용을 하면 그 항산화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염증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들을 그 국제적인 SCI 학술지에다가 최근 3년 사이에 4편을 발표했어요. 4편이나요? 네, 4편을. 그러니까 SCI 학술지가 그냥 막 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리뷰어들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이런 천연물 관련해 연구하는 이 리뷰어들이 이 부분들을 전부 검증하고 그걸 통과해야만 실어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걸 4편이나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게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경옥고를 드시는 게 좋을까요? 김건우 원장님은 한의사로서 처방을 내리실 텐데 주로 어떤 환자에게 경옥고를 처방해 주시나요? 우선 경옥이란 명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옥처럼 진귀하다는 의미의 도교의 경전 황정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경은 경실, 즉 뇌를 가리키며 옥은 오객으로 콩팥에 간직하고 있는 정수입니다. 동의보감의 양생법에 의하면 뇌와 신장은 척추 속에 척수액으로 이어진다고 보며 척수액 같은 생명의 물질을 배양하는 것이 바로 양생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옥고는 폐의 열로 진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마른 기침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기도 합니다. 진액을 보충해주는 생지황, 건조해진 폐를 적셔주는 꿀, 폐의 기운을 북돋는 인삼, 폐의 화열을 없애주는 복령이 들어가 음기를 보충하고 원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경옥고는 양생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특히 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명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옥고가 이제 좋고 귀하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대중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거는 약을 좀 다루는 입장에서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약 중에 고약이라고 부르는 약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약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약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약들을 이 고로 만들어요. 이 고로 만드는 과정, 경옥고도 고약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경옥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경옥고에 생주향 같은 원료가 들어가잖아요. 생주향이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이렇게 수확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옥고는 달고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내년 다음 해에 수확될 때까지 1년 동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보존해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경옥고를 고약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의스를 수십 건을 뒤져봐도 이 고약을 만드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졸여서 고약을 만든다. 아, 그래요? 예, 아니면 꿀을 넣어서 고약을 만든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경옥고는 아주 그 디테일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생주향을 얼마를 착접을 해서 이거를 얼마를 넣고 인삼과 복령을 가루를 해서 얼마를 넣고 꿀을 또 졸여서 얼마를 넣고 이걸 잘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은 다음에 종이로 몇 겹을 싸서 이걸 다시 중탕으로 해서 다리는데 뽕나무로 또 다리라고 그래요. 장작을 뭘 쓰는지까지 지정을 하고 심지어 또 다리는데 3일 밤낮을 다리고 또 찬물에 하루를 식혔다가 또 하루를 더 다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약을 만드는 동안에 다구름 소리나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한의스 전체에 유일하단 말이에요. 이 약이 되게 엄청나게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노하우나 기술적인 요소들이 사실 필요한 거고 네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걸 따라서 만들어 보면 약이 쉽게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안 만들어져요. 이 약을 만드는 양이나 이런 또 이 화력을 조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불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약이 막 묽어지게 나오거나 네네. 상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약을 만들려면 그냥 이 한의서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그냥 막 해서 만들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약 원료를 준비하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그렇겠죠. 이걸 달여내는데도 아, 며칠이 네네네. 걸리고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귀하고 이게 그렇게 비싸고 또 잘 만든 경옥고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게 이런 부분에 설명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귀한 약인인 만큼 경옥고에 들어가는 원료에도 어떤 특징이나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이게 그 백봉령이 원료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복령은 이제 많이 들어들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소나무 뿌리에 이렇게 기생하는 균사체, 버섯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신만이 같은 분들이 이 긴 쇠침을 갖고 다니면서 푹푹 찔러가지고 이걸 찾아서 캤어요.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복령을 재배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복령을 잘 재배할 수 있거든요. 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꿀도 되게 중요한 원료인데 의서를 다 뒤져봐도 네네. 뭐 경옥꿀 만드는데 방꿀을 쓰라 이런 얘기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천지에 널려 있는 많은 다양한 꽃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우러진 이런 천년꿀을 쓰는 게 핵심인데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청정한 지역에 사는 청정한 꿀을 써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경옥꿀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경옥꿀에는 그 인삼이나 복령을 분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이 복령 같은 게 또 좀 중요한데 복령은 이 조직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수세미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서로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넓게 형성이 되고요. 네네. 공기가 막 포함이 돼요. 그 복령을 가루를 내보면 물에 둥둥 떠요. 아. 가라앉지 않아요. 복령은 너무 심해요, 그게. 그래서 약을 이렇게 배합을 해보면 섞이질 않아요. 아. 이 수세미 구조를 다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정도의 미세한 분말을 내는 기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아는 분들도 잘 없어요. 그 전통적인 경옥골 만들 때 뽕나무 장작 쓴다는 얘기를 예. 하잖아요. 예. 경옥골 만들 때 중탕으로 만들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리고 약한 불로 은은하게 계속 며칠 동안을 만들잖아요. 네네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커요. 아. 그러니까 막 펄펄 끓이는 게 아니고 예. 적당하게 낮은 온도로 숙성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좀 예.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그 생지향 같은 경우에도 그 주요한 그 생리 활성 성분들이 그 배당체라는 구조예요. 이게 열이 들어가면 다 분해돼 버려요. 이 배당체가 분해돼 버리면 이런 갈색이 나오는 이런 색소처럼 변해버려요. 아, 네. 숙성하는 조건,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이 잘 만든 경옥골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귀한 약인 것 같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제조법인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옥고의 유래부터 효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두 분에게서 아주 자세히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건영 원장님께서 경옥고를 복용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흔히 생각하시기를 경옥고 처방 약제 중 생지황과 인삼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경우 복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은데, 인삼과 생지황 모두 제조하는 과정 중에 그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다고 복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지황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 소화장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경옥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질과 제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하다고 해서 드실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녹두처럼 성질이 찬 음식이나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는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주의하는 것이 좋고, 특히 술, 담배, 커피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경옥고뿐만 아니라 다른 약제의 효능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해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제품은 바이탈 컬러 멀티 비타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나요? 네. 뭐 드셨어요? 쉐이크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선생님? 사장님? 뭐 드셨어요, 아침? 공보. 그렇죠. 보통 이제 다 밥 드시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드시는데 밥은 왜 먹을까요? 배고파서. 배가 이제 끼니 때마다 신호를 보냅니다. 꼬르르르르륵 하고. 그러면 배는 왜 자꾸 신호를 보낼까? 귀찮은데. 바쁜데 일해야 되는데. 왜 자꾸 신호를 보낼까요? 힘 좀 내게. 맞아요. 힘 좀 내게. 자, 왜 배고픈 신호를 내냐면 연료가 떨어져서. 내 몸에 연료가 떨어져서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되면 신호를 보내고, 점심 되면 신호를 보내고. 그 왜 신호를 이제 연료가 떨어져서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 몸의 연료는 뭘까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한 연료. 영양소. 영양소에 뭐가 있을까요? 탄단지, 또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또 있어요. 요즘엔 7대 영양소래요. 식이섬유! 정답 맞아요. 또 하나, 물! 역시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맞아요. 이 7가지 필수 영양소를 매일매일 섭취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밥에, 우리 밥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밥상 들여다봤을 때 이 7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밥을 먹으시나요? 식사하시나요? 아니죠. 맞아요. 이제 우리 아침에 아이들 밥 줄 때 김에 참치 주물러서 참치 주먹밥 해주시죠. 그리고 계란, 간장 비벼서 계란밥. 된장 대충 비벼가지고 국물에 두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된장밥. 이런 내 밥상에는 7대 영양소가 고루고루 있을까요? 없죠. 이제 그렇게 배만 볼록하게 보내서 일하고, 또 배만 볼록하게 보내서 학교를 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거기에 영양제를 또 이제 추가로 섭취를 해서 보내면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기 얼굴 크기만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해볼까요? 동그랗게. 자, 반칙! 반칙입니다. 자기 얼굴 이만한데 요만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만하면 이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만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 보세요. 자, 자기 얼굴 크기 보셨나요? 네. 그 크기만한 접시에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주황색, 이 5가지 파이토칼라의 과일, 야채를 가득 담은 그 접시를 하루에 9접시를 먹어야 비타민, 미네랄을 하루 충족치를 다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게 요즘에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비쌀 뿐더러 이제 현대인들이 다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런 건 먹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뭘 먹는다? 종합 비타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원시인들이 이제 풀 뜯어먹고, 이제 과일, 열매 뜯어먹고, 돌아다니는 짐승 잡아먹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영양소 충족이 굉장히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이제 시간이 없을 뿐더러 이제 오히려 더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종합 영양제를 이제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몸의 연료가 떨어져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방치하면은 이제 그때 비만, 성인병 이런 이제 각종 염증 질환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PPT를 볼까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영양소 중에서 대량 영양소,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과 미량 영양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량 영양소를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신체를 구성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톱까지, 머리카락까지 구성하는 단백질. 그리고 지방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건강한 지방이 필요해요. 신체를 구성하고 체온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의리의리한 거 앞에서 하려니까. 네, 미량 영양소. 아까 이제 했던 그 비타민, 미네랄은 미량 영양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대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들을 이제 흡수시키고 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식사하는 밥상을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위주의 식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타민, 미네랄, 이 과일, 야채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서 자꾸 지방의 형태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내 몸에 항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포의 기능 조절에 관여를 하는 비타민, 미네랄이고요. 얘가 지금 사람을 가리다 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리는 거. 비타민이랑 우리가 비타민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 비타민의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바이탈이라는 뜻은 이제 신체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아민이라는 뜻은 질소 화합물입니다. 질소 화합물이라서 통틀어서 생명의 필수적인 질소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필수적인. 네. 그러면 이제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도 있지만 합성되지 않는 영양소가 더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꾸준히 매일매일 섭취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필요한 섭취량이 있잖아요. 그 섭취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음식에 영양소가 얼마나 있는지 기억하고 매일 얼마나 몇 시에 먹어야 되는지 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알아서 영양소별로 적당량을 먹을 수 있도록 딱 맞춰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준비된 것이 애터미 바이탈 컬러 비타민입니다. 네. 우리 애터미 바이탈 컬러 비타민의 이제 주요 특징을 보시면 이제 13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 등 이제 필수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 대비해서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색소 코팅을 하지 않고 부원료, 식물 부원료로 그 색을 고유의 색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애터미 바이탈 비타민의 이제 13종의 기능을 보시면 눈 건강, 피부 건강에는 비타민 A와 C,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은 A, C, E 합쳐서 에이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는 비타민 D, K, 그리고 혈액 건강에는 비타민 K와 엽산, 그리고 비타민 B군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네랄의 기능을 보시면 뼈 건강에는 칼슘, 망간, 그리고 항산화 에너지에는 망간, 셀렌, 구리, 면역 기능에는 아연, 그리고 에너지, 혈액 건강 기능 유지하기에는 마그네슘, 철, 요오드가 있고요. 그리고 몰리브덴이라는 걸 아십니까? 몰리브덴이라는 건 좀 많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종합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좋은 이제 종합 영양제, 물론 애터미가 제일 좋지만 좋은 거는 꼭 몰리브덴이 꼭 들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 우리 가공식품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매일매일 가공식품 먹잖아요. 그 가공식품 안에 안 좋은 성분들이 들었잖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방부제, 아황산염이라는 방부제를 이제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이후 남자분들이 요즘 많이 겪으시는 통풍, 통풍에 도움되는 퓨린을 이제 대사시켜주고요. 그 뼈 건강과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해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리브덴이 가득 들은 애터미 비타민을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함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양 성분 기준치, 매일 먹어야 하는 기준치는 이제 그만큼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양이래요. 이게 최소 미니멈의 양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상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기준치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수용성 비타민 B, C를 대부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넉넉히 들어있는 거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양까지 고려돼서 적당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성 비타민 B, C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별로 요구량이 다 달라요. 개인별로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고 당신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체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매일매일 요구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몸에 필요한 만큼 사용된 후 소변으로 통해 배설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 소변으로 노랗게 소변이 나오면 네, 아까운 비타민 나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먹었는 거 다 나오네, 아깝구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먹은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B, C는 그대로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때 뭐라도 하나 붙잡고 나옵니다. 내 몸에 나쁜 것들. 감기 걸렸을 때는 바이러스들의 이제 사체도 내 몸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래로 콧물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소변으로도 뭐라도 하나 붙잡고 나옵니다. 불필요한 것들, 독소 이런 것들을 다 붙잡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비타민을 많이 드시고 노란 소변을 보신다면 이제 물 조금 더 드시고요. 내 몸이 청소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이제 비타민 C군은 이제 279%까지 있고, 비타민 B군은 500%까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요. 칼슘이랑 마그네슘 왜 이렇게 적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왜 이렇게 적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종합 영양제에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조금 함량이 적게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얘네들이 부피가 크대요. 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담기가 부피가 너무 커서 이제 요거는 따로 칼슘제를 이제 추가로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3종의 영양소를 고루고루 매일매일 잘 섭취를 해주시면요, 피부 건강, 그리고 내 몸을 항산화시키고 뼈 건강, 눈 건강, 혈액 건강, 그리고 정상적인 이제 면역 기능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총 4알이잖아요. 그 아침에는 이렇게 보라색, 노란색 정제를 먹게 됩니다. 부원료를 살펴보면 이제 보라색은 아로니아, 복분자, 블루베리, 자색 고구마, 빌베리, 블랙 커런트라는 이제 식물 부원료가 들었고요. 이거는 보라색 정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류 색소입니다. 인공 색소가 아니라 이 과일 안에 들어있는 자체적인 이제 식물성 색소고요. 이제 이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란색은 이제 레몬, 당근, 감귤, 대두, 마리골드 성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녁에 먹는 초록색이랑 이제 붉은색을 보면, 초록색은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보리새싹, 알팔파, 클로렐라, 부원료가 들었고, 이제 분홍색은 토마토, 크랜베리, 석류, 비트, 딸기, 아세로라 성분이 이렇게 들었고요. 붉은색의 부원료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거 매일 드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드실 수 있는 분. 솔직히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거 먹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맞죠? 도저히 시간을 내도 이거 먹고 사러 갈 시간도 없고,
이런 클로렐라, 알파파 이런 거 마트에서 굳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한 달에 17,500원이면 매일매일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부원료인 거죠.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 부원료의 효능까지 꽉 채워서 보충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간편하고 아주 이제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면 이제 비타민, 미네랄 공급을 원하시는 분. 여기 보니까 성장기 어린이랑 청소년도 먹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만 6세 미만은 과량 복용하지 말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니 그 이상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약 정제를 삼킬 수 있는 이제 청소년 어린이라면 이제 먹을 수 있고 우리 큰애는 이제 진작부터 같이 먹고 있어요. 알약을 진작부터 이제 섭취를 시켜놓고 이하로 줄줄줄줄줄 나와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이시라면, 원시인이 아니라 현대인이시라면, 내 아침, 점심, 저녁을 끼니를 꼬박꼬박 아주 충실하게 먹을 수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내 얼굴만한 접시, 그 과일 야채를 가득 담은 그 9접시를 매일 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드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저는 비타민C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 B 먹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우리가 메인 요리 스테이크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사이드 요리 같이 먹으면 좋은 그 사이드 요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영양제는 이 메인 요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추가로 드시는 것들, 더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그 부가적인 것들은 사이드 요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꼭 섭취해야 하는 종합 영양제의 이제 섭취를 저는 이제 권고가 아니라 강요하고 싶어서, 그냥 강요입니다.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끙끙, 나는 감기를 매일 달고서는 끙끙거리지 마시고, 한 달에 17,500원 투자하시는 말입니다. 커피 사먹지 말고.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픽은 가이탈 컬러 멀티 비타민이었습니다. 네. 꼭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